내 아이 밥 먹여야지, 내 아이 뭐 학원 챙겨줘야지, 내가 뭐 해야지, 내 일도 해야지. 이게 자극이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빠릿빠릿하다는 게 거기에 착착착착 그렇죠. 반응해 주는 게 좋은 건데 문제는 계속 이러다 보면 번아웃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걸 덜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 그러니까 자극 통제는 불가능해요, 인생에. 그러니까 이게 적어질 때 여유를 갖겠어요로 인생을 살면요. 네, 꽝입니다. 답이 없네. 네.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분노와 우울 지수가 가장 높아진 시점인데요. 그래서 오늘 교육대기자TV에서는 이런 분노와 우울 지수를 좀 낮춰드리기 위해 해결책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육대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대기자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짱이다. 네. 네, 이런 좋은 컨텐츠를 보시는 거 보니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기대됩니다. 네. 반가. 네. 코로나 초반까지만 해도 뭐 워낙 건강이 중요하니까 한 3-4개월? 6개월까지는 좀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1년 반 그리고 더 힘든 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불편한 감정이 끝날 때까지 버티자로 지금 가는 전략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이 마음이 지치면 이제 번아웃이라는 게 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번아웃이 오면은 의욕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다는 똑같이 하고 있어도 만족감이 또 떨어져요. 이 두 개가 좀 다른 거거든요. 무기력하고 지쳐요. 네네. 그리고 만족감이 없으니까 더 지치게 되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나도 모르게 까칠한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붕 내가 마치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냐, 여길 떠나서 지구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감 에너지라는 게 나도 모르게 떨어지면서요. 너무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래서 실제로 자녀한테 너무 야단치고 툭툭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자녀한테 어떻게 해줘야 할까 이전에 부모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마음부터 지치지 않게. 자녀 한 설문조사 몇 개가 있는데요. 부모들은 한테 질문했대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했더니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더 놀아줘요라고 자녀들이 얘기할 거다 했는데. 네, 뭐 시간을 같이 보내줘요. 자녀들의 대답은 의외로 지친 얼굴을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스스로 마음 관리하고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잘 부모님들이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제가 고민 사연 라디오에서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자녀들한테 독서 습관을 길러주려고 어머님은 그렇게 책을 안 좋아하셨나 봐요. 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책을 놓고 그 안에 스마트폰을 놓고 이렇게 계속 하셨대요. 이게 책 좋아하는 어머니보다 더 숭고한 희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시는구나. 하긴 하는데 일단 본인이 즐거워야지 이게 강제로 될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학부모님들 그 강연 가면 꼭 드리는 얘기가 내 자녀가 좀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부모님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를 저는 궁금해요. 나가 놀라고 얘기를. 부모님이? 네, 나가 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고3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고3 자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성이죠. 긍정성이 있어야 이 시험을 잘 보려면 동기부여 이것도 긍정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뇌 기능이 잘 돌아가는 것도 긍정성이 바탕이고요. 등등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한테 긍정성을 줘야 되는데 보통은 내 자녀한테 집중하다 보니 원래 하던 즐거운 활동도 다 끊으시거든요. 대학 붙은 다음에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무리 물론 자녀와의 교감도 있겠지만 고3 자녀랑 둘이 있는데 서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이게 그러기가 어려운 서로 긍정적이지 않는 거군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더 놀아서 어머님이 놓친다면 바깥에서 받아서 전달해줘야지 모이를 물어서 전달해야지 자체 해결 꽝이다라는 거죠.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요. 그 불안이 적당히 있는 시험 불안이 적당히 있는 거는 시험을 잘 보게 하지만 그 수치를 넘어가면은 오히려 이 뇌기능을 떨어져서 의외로 시험 준비 잘했는데 시험 당일날 반쪽 갖고 시험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자녀한테 집중했는데 내가 내 마음 관리를 잘해서 마음의 긍정성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그럼 나도 모르게 불안이 치고 올라와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에요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다 걱정해요. 단지 표현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녀가 100을 고민을 해요. 불안해요. 엄마와 뭐 이제 부모와 자녀는 한 몸이니까 자녀께 100으로 그대로 나한테 와요. 공감이 되니까. 그럼 거기에 내 거가 100이 붙어요. 그럼 자녀한테 200이 가요. 거기 또 100이 붙어요. 오면 300이 돼. 뭐 이렇게 안 좋은 쪽에 치고받음이 일어날 수.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단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좋은 생각을 하고 실제 아까 스마트폰 좋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게 중요하니까 생각보다 이 방법이 어렵습니다.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델링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로 예를 들면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보다 조금 나를 덜 신경 쓰고 바깥 활동이 많긴 한데 뭔지 죄송합니다. 그냥 재밌게 뭔지 저 여자가 사는 세상은 즐거워 보인다. 그래서 나도 좀 인생을 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중에 자녀한테 하면 되게 제일 슬픈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충분히 그런 얘기 나올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너희라도 행복해야지.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얘기하면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진짜 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안 하고 누가 그러라 그랬냐 너 인생 잘 살아라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농후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좀 재밌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의외로 자꾸 뒤로 미루세요. 뭐 본인의 행복을 네, 중학교 간 다음에 고등학교 간 다음에 대학교 간 다음에 뭐 직장 가진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손주 다 큰 다음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미루다 보면 의외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활동들도 이게 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만 소위 그 궁합, 케미가 있는 거가 아니라요. 놀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은근히 좀 나랑 뭐랑 맞는지 좀 찾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그 과정 자체도 의미가 있어서 저는 과감하게 뭐 완전히 그러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하던 활동은 계속 하시고 1년에 한 가지 내지는 한 명 정도 뭐 새로운 친구, 새로운 뭔가 활동은 좀 꾸준히 하시기를 학부모님들이. 그게 나도 좋지만 아이한테도 좋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러면 아까 마음 처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을 좀 어떻게 부모가 보고 어떻게 좀 처방을 하는 게 이 시기를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사실은 1단계로 좀 그래서 좀 편리한 방법이 좀 마음을 꺼내서 친구처럼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할 줄 아는데 놀라울 정도로 내 마음한테는 안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 드려요. 실제 진료할 때도 그렇고 뭐 강연할 때 친구가 힘들어. 그럼 친구한테 이제 어떻게 위로를 해주느냐 하면 다 정답을 얘기하세요. 1. 친절하게. 친구가 힘들다는데 야, 이 바보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kind. 그다음에 두 번째가 understanding, 이해. 뭘 이해하냐면 친구야 네가 잘못 살아서 힘든 게 아니라 친구가 자녀 때문에 고민한다면 네가 나쁜 엄마여서가 아니라 엄마라면 다 겪는. 이걸 이제 심리 용어로 common humanity 좀 어렵긴 한데요. 이 공통된 인간성 뭐 이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꾸 나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운이 없다나 나만 왜 이렇게 못났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부모라면 오늘은 이제 부모 입장에 거의
부모라면은 누구나 겪는다는 뭐 이런 거로 좀 내가 내 스스로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친구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못 한다는 거죠. 교수님, 근데 내 마음을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막연할 수도 있거든요. 막연하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쳤구나. 그러면 일단 자세를 마음아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혹사했나 봐. 열심히 살자. 긍정성을 달라. 이거 나를 위해서 네가 희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를 마음아 내가 너한테 실수한 거 없니? 지금 뭘 해주면 좋을까? 당장 안 떠오르니까 대부분의 마음이 좋아하는 게 산책이라고 들었다. 근데 내가 봄도 너와 함께 해주지 못했구나. 그런 그 마음, 뇌, 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요. 가벼운 산책만 해도 그게 항 스트레스 약물만큼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은근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돛 닦는 거 비슷해서요. 마음 관리라는 게 작은 것도 경험을 해야 하는데 그 제일 그거를 막는 게 누구냐면 또 내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2개의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 완벽주의가 지금 30년 동안 계속 우리가 증가하고 있대요. 그 경향이. 완벽주의라는 게 더 높은 목표, 실패하지 마. 이건데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괜찮아 해주는 이 충전 장치가 같이 작동해야 되는데 열심히 뭐 달려가자 완벽주의로 산 게 나쁜 건 아니죠. 네, 순서는 오히려 그걸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좀 충전을 해볼까 하면 이쪽이 싫어한대요. 마치 형제들끼리 경쟁하는 것처럼 이 어디 듣보잡이 와서 여기 그래서 얘가 더 불안을 올려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좀 허탈한 이야기 들을 때가 교수님 이야기 듣고 문화도 더 즐기고 산책도 했는데 더 번아웃 됐다라는 게 제주도를 6개월 갔다 와도요 일처럼 하면 일하는 장치가 도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좀 힘든 고비가 있는데 이제 그걸 넘어 이게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면 쫙 이제 확장이 되고 더 놀라운 거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힐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주인공으로서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걸 한 발짝 물러서서 하루 10분이라도 관객으로 나를 싹 볼 때 관객으로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일 땐 얘도 키워야 되는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돌아가시겠네 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관객이면 내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실히 사는 나가 보일 수 내가 있겠네요. 멋있다. 근데 어떻게 관객을 볼 거냐는 거죠. 근데 산책을 볼 때 하늘, 책을 보고 뭐 문화를 보고 뭐 이런 인문학적 콘텐츠를 뭐 유튜브로 보고 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콘텐츠에 요즘 뭐 홈시어터 구비하신 분도 있는데요. 여기 프로젝터가 우리 마음에 무의식에 하나 달려 있어요. 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좀 이 긍정성이 올라오는 거를 보는 게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제가 하늘을 쏘고 있는. 네. 교수님,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이랑 계속 같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10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물리적인 시간이 엄마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게 똑같이 10분을 한다고 해서 그 10분이 10분은 아닌 거죠. 근데 점점 내가 이게 점점 이게 개발이 되거든요. 그 운전도 처음에 다 신경 쓰고 하다가 나중에 언제 여기까지 왔냐 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뭐 하늘만 탁 봐도 켜지면서 충전이 될 수 있는 건데 최소 10분 정도는 우리가 낼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그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물리적 시간보다 마음이 급해서인 경우도 있거든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경우가 있거든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음에. 네. 그 저는 이렇게 마음이란 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아웃 됐다는 건 뭐냐면 그 통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걱정 이게 이제 가득 찬 게 번아웃된 상태죠. 내 아이 밥 먹여야지, 내 아이 뭐 학원 챙겨줘야지, 내가 뭐 해야지, 내일도 해야지 이게 자극이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빠릿빠릿하다는 게 거기에 착착착착 반응해 주는 게 좋은 건데 문제는 계속 이러다 보면 번아웃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걸 덜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 그러니까 자극 통제는 불가능해요, 인생에. 그러니까 이게 적어질 때 여유를 갖겠어요로 인생을 살면요. 꽝입니다. 네. 왜냐면 점점 골치 아픈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아니라 이 반응을 내가 좀 떨어뜨리는 시간을
하루 10분이라도 산책을 하자는 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시간을 하루 10분이라 갖자는. 편하게. 근데 내가 반응을 덜 해야지 이래서 되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 몰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네 내가 막 자정 그러니까 처음 산책을 하시면 계속 밥 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하면은 이게 막 안 한 것보다 낫지만 부드러워 이러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훈련이 되면 잠깐 아이를 안 보는 상황에서도 확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기아를 팍 빼는 것처럼. 부모가 한 얘기 중에 듣기 싫은 게 넌 이거 해봤자 안 돼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애는 이런 게 있어요. 뭐 학습이든 뭐 여러 가지 행동이든 이 문제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질문 제가 많이 받는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다시 드리는 질문이 자녀분한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여쭤보면 대답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자 TV